작가 한강의 노벨상 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작가 한강이 머물거나 책의 소재가 되었던 곳은 한강을 찬양하느라 정신이 없다. 한국갤럽은 대구 경북 지역과 보수 성향 3명 중 1명이 한강의 책을 읽을 생각이 없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것은 또 다른 지역 감정 조장이 아닌가. 또한 전남 장흥군은 작가 한강의 아버지인 한승원 생가를 사들여 한강부녀문학관, 한승원 생가 등으로 노벨문학관 벨트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작가 한강의 작품을 비판한 김규나 작가는 고발을 당하는 기괴한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작가 한강의 수입이 50억 원에 달한다는 기사도 잇따랐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첫 노벨상 수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2000년 노벨상 평화상 상장과 메달을 수상자에게 수여하겠습니다. 전남 목포에 문을 연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는 당시 수상의 감격과 김대중 정신, 김 대통령의 업적을 되돌아볼 수 있는 각종 사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전라도에서 2명의 노벨상이 나온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터져나왔다.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다시 부각된 이 논란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오랜 시간 동안 국정원에서 주요 임무를 맡아온 요원이 김대중 정부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했기 때문이다. 기밀 유지가 목숨보다 중요한 국정원 요원이 목숨을 담보로 밝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만들기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자. 다음은 국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해서 전 국정원 요원 김기삼 씨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삼입니다. 저는 오늘 김대중 정권의 노벨상 수상 공작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김대중 정권 5년간 국가 통치권자에 의한 반역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적을 이롭게 하고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에 눈이 멀어 우리의 조국에 반역 행위를 했다고 믿습니다. 김대중 씨는 노벨상 수상을 공작하기 위해 햇볕 정책이라는 기만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노벨위원회가 자신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인권만으로는 부족하고 남북관계에 어떤 획기적인 돌파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김대중 씨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에게 비밀리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저는 2003년 1월 발표한 글에서 남북이 정상회담 대가로 15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민족에 대한 배신이고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김대중 씨를 악마적인 사기꾼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김대중 씨의 노벨상 수상 자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중에 누구라도 노벨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햇볕 정책이 정책 자체로는 큰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책이란 것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취사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햇볕 정책 뒤편에 감춰진 김대중 씨의 노욕입니다. 김대중 씨는 자신이 5천년 민족사의 최고의 민족 지도자로 추앙받으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2건국위원회라는 기구가 김대중 씨를 우상화하기 위해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기만 하면 국민이 자신을 떠받들어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햇볕 정책은 처음부터 김정일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햇볕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여 김정일에게 무한정 퍼주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술책이었습니다. 햇볕 정책은 국제사회와 노벨위원회를 속여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되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기 위해 김대중 씨는 정권 차원에서 로비와 공작을 벌였습니다.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노벨상 수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동원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국정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반역의 종범 노릇을 했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 본연의 일은 눈치를 봐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대북 공작은 쓸데없는 짓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일에게 몰래 퍼주는 데 적극 나서다가 급기야는 적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데까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은 김대중 정권이 제공한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김정일의 상시적인 핵 공갈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안보를 지키는 데는 소홀히 하고 안보를 허무는 데는 열심히 나섰던 결과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도 망가졌습니다. 김대중 씨는 김정일과 야합하면서 시종일관 동맹국인 미국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동맹국의 군사적인 협조 요청을 외면하면서도 우리의 국익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동티모르에는 군대를 파견하고 전폭적인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지난번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동티모르의 호르타 외무장관으로부터 노벨상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은 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적이 먼저 쏘기를 기다려야 하는 한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재래식 무기에서의 우리의 군사적 우위는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굴욕을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일에게 돈을 대기 위해 특정 기업에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공적 자금을 편법 지원해주고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 시절 현대그룹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3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출금 중 일부는 이미 상환불능으로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햇볕 정책에 비협조적이었던 모 기업은 시범 케이스로 공중분해시켜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가 특혜 대출받은 자금 중의 일부는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는 데 쓰였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김대중 자신이 착복하여 스위스, 홍콩, 미국 등지에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정권은 1989년부터 10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세계 청년 축제 같은 정치적인 행사에 국력을 지나치게 낭비한 나머지 경제가 소생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90년대 중반 북한 내에서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탄생한 1998년 즈음 김정일 정권은 붕괴 일보 직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동구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씨가 다 죽어가던 김정일을 살려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그만큼 연장되었습니다. 김대중 씨는 자신의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지적을 과장선전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물론 노벨상 수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행동하는 양심이나 아시아의 만델라 등의 갖가지 신화가 조작됐습니다. 국가의 모든 홍보기관이 김대중 씨의 개인 선정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홍보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과 조롱이 뒤따랐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인권 수호의 이미지를 심기 위해 외국에 입양된 장애아를 초청하여 한바탕 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쪽 동포들의 참혹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탈북한 동포들을 다시 사지로 내모는 비정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벨상위원회가 관심을 표명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전향장 기술을 조건 없이 대거 북송했습니다. 겉으로는 인도주의라는 포장지로 감쌌습니다. 정작 우리의 납북자나 북한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명예를 건지기 위해 우리나라의 명예는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민주화 투사임을 자처하던 김대중 씨가 국정원을 동원하여 불법 도청을 확대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감시하기 위해 그 어느 정권보다 정보기관을 남용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고 나서 언론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세무조사를 통해 보복했습니다. 유력 언론사 대표들이 줄줄이 투옥되고 언론사 사주 부인이 투신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한낱 메달에 눈이 먼 한 개인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직위를 악용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비극의 가장 밑바닥에 저주받을 노벨 평화상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이라도 아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라도 김대중 씨의 반역 행위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일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합당한 사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나서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권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기울이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정치인과 언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무임승차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내가 왜 이처럼 이 역 하늘 아래에서 숨어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 수없이 자문해 보았습니다. 저는 옛날 중국 초나라의 국왕이 죽기 전 세상 사람들이 모두 취해서 잠자고 있는데 나 혼자 깨어 있다가 이렇게 내몰리게 되었다고 자주하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하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권세에 의하여 망고에 처량해지기보다는 양심을 지키다가 일시적으로 외로워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진실과 양심에 비춰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5월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트림. 우리는 북한의 3대 독재와 우상화에 대해 종종 비판한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인물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이루어낸 성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가 스쳐간 곳은 어김없이 기념관이 들어서고 정치인들은 앞을 다투어 그의 100번째 생일에 머리를 숙인다. 그는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금을 북한에 지원했고 그 결과 거의 죽어가던 독재 정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다. 북한 주민을 독재 정권 폭정에서 살리지는 못할 망정 고통을 배가시켰다. 북한이 핵무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위협해도 우리들은 이런 현실에서 남의 일인 양 무감각이다. 그가 선택한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곳곳에서 자유를 삭제시키고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다. 그에게는
학살자라는 닉네임이 붙여졌다. 이것은 끝없는 역사 왜곡과 무자비한 정치 보복의 결과이다. 1980년대의 역동적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조차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 예술, 사법, 교육계 모두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며 마치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모든 사건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고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민주화 유공자가 된다. 여기가 과연 자유민주국가가 맞는가? 노벨은 자신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사용된 것에 대한 회의감으로 유산의 일부를 기부하여 노벨상을 설립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또한 광주를 날려버리고 남을 만큼의 다이너마이트와 무기들이 쌓여있는 도청을 소재로 한 소설로 작가 한강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노벨상은 노벨의 유지를 잘 따르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이 이런 노벨상에 열광해도 되는 것일까? 세상은 요지경이다.